안녕하십니까 비비님들. 이 채널은 베이비 부모가 운영하는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채널입니다. 비비님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띠 해외 소처럼 우직하게 이 시대를 견디시는 마음으로 맞이하셨겠지요. 올 한해도 아마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당연하고 2월이면 백신과 치료제가 접종될 수 있다는 희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할 시기라고 맞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베이비 부모들이 살아오는 한 해 한 해 어디 편안한 해가 있었습니까? 매년 매스컴에서는 그랬죠. 내년을 잘 살기 위해 오늘을 졸라매자, 쓰지 말고 저축하자, 내년은 더 나빠진다, 그런 뉴스 속에서 60년을 살아왔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피부로 못 느끼고 살고 있죠. 오히려 살기가 더 팍팍하다, 돈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건데 내 자식 집 사기는 다 글렀네, 도대체 이 많은 돈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 20평 아파트가 20억이 훨씬 넘는다는데 그런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는 나훈아님의 노랫말처럼 우리 맨날 정치에 휘둘리고 속고 배신당하는 세월을 58년 개띠들은 60여 년 그렇게 속아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으로 힘들었고 가난했지만 나 때는 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요 신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은요 58년 개띠 비비님들이 살아온 세월을 재조명해보고 거기서 현재를 음미해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이 채널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58년 개띠 중심의 베이비 부모들의 일상으로 채널을 개설한 지 벌써 10개월이 서서히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구독자 382명, 누적 조회수는 6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채널에 비해 참으로 성장 속도가 느린 것은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55세 이상 되시는 베이비 부모님들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5070 분들은 유튜브에 아직도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모르시고 혹여 그걸 누르면 돈이 나가는 줄 알고 망설이시고 그런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주 반갑고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유튜브 세상이라는데 여러분들의 친구처럼 이 채널을 베이비 부모님들이 템포와 눈높이에 맞추어 천천히 그리고 알차고 쓸모있는 생활 팁을 드리고 지식을 쌓아서 노후 생활을 잘 하시는 베이비 부모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비님들, 전 약칭 베이비 부모를 비비님들하고 부르겠습니다. 비비님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알겠듯이 55년생들은 작년부터 정식 노인 세대로 편입되는 해입니다. 그 가운데 58년 개띠 올해 만 63세 이들이 신노인 세대를 이끌고 가는 해라고 단정 짓고 싶습니다.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정부에서는 정통 베이비붐 세대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전 좀 확대해서 생각합니다. 50년부터 65년까지요. 그럼 상당한 인원이죠. 물론 학자들마다 연구기관들마다 다르게 구분지어서 말들을 하는데요. 그건
6.25 전후 세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분과 전쟁이 끝난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출산한 시기를 들어서 구분짓는 경우입니다.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55년생은 70만 명 정도이지만 58년생부터는 80만이 넘기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다는 얘기지요. 생각해보면 작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적어서요 30만 명도 지금 안 될 거라고 정부 부처에서는 걱정이 태산인 것 같습니다. 충남 어느 군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소위 출산 장려금을 권장하기까지 하는 세상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된 일이지? 58년 때는 80만 명이었던 게 올해는 30만 선도 무너진다 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인구수도 엄청 늘었을 것이고 가임 여성수가 배는 늘어날 터인데 58년 출산한 해보다 50만 명이 줄어든 출산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사는 게 그때보다 힘들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이 훨 낫죠. 결혼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집 구하기가 별따기로 이미 포기한 젊은이들이 수백만인데 아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모든 게 결혼을 못할 상황을 만들어준 우리 비비님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부 탓도 있죠, 물론. 정확히 말해서 기득권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기저질환이 있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벌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 상대적 빈곤 때문이지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비비님들, 전후에 왜 이렇게 많은 소위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그 이유는요, 생각해보면 6.25 때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전쟁터에 나가 집에는 소위 일할 남자가 없었고 그나마 아들을 많이 둔 집안이 부모님들이 편하다 이거였죠. 농산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너무 귀한 시대 아들이 최고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그때부터 강했던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한다는 전쟁 후의 절박감, 아마 이런 것에 타산해야겠다는 사회 통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55년생, 65년생까지 엄청 많이 인구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요. 그렇다면 58년 개떼들이 태어난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50년에서 59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채널이 베이비 부모들의 일상을 조명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갖가지 에피소드와 또 감동했던 순간들, 지금 집 나이로 64세가 되신 58년 개띠들을 집중 탐구해서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실상, 또 그들이 겪게 될 노생활, 그리고 준비 안 된 노년 생활, 정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새해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깊게 들어가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며 일만 했던 세대, 비참했지만 비겁하지는 않았던 세대, 그들의 현재 위상에 대해 깊게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애환과 감동,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58년 개띠들이 왜 베이비 부모의 중심에 있는가를, 그들이 있는 사회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집중 탐구하려 합니다. 먼저 58년 개띠들이 자랐던 시대, 그들이 태어난 지 서너 살 되었던 해는 58년에서 60년입니다. 58년 개띠들이 태어난 해의 정부는요, 지금의 정부와 같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과도 정권이라고 합니다. 58년 개띠들이 3살 때 이승만 대통령 정권이 자유당이었죠. 1960년에 부정선거로 대표되는 3.15 부정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민주화의 길로 가는 사건이었죠. 요즘 태국과 일부 국가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이제서 일어나는 걸 보면
한국은 참으로 민주주의가 일찍 깨어있는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 마산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3.15 마산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때 소도시 마산에서 일어났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 당시 서울 인구가 700만이었으니까요. 마산은 아마 2, 30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 마산이었는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그해 대학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막 시위를 하자 그 경무대 경찰서장 곽영주라는 사람이 발포 명령을 내렸답니다. 경무대 앞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죠. 지금 같았으면 난리겠죠. 광주 항쟁 때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몇십 년을 끌면서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늘까지도요 자기가 안 했다고 발뺌을 하는 걸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요 경무대 시위는 4.19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돼 가지고 결국은 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한동안 4.19 학생 대무라고 불렀죠. 저희들은 대무라고 그랬어요. 마산에서 시작된 그 시위는요 파도에 떠밀려온 김주열이라는 사람의 시신을 발견한 계기로 4월 19일 서울에서 시위를 비롯한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던 시기에 58년생들은 3살 박인가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때가. 3, 4살 박이 코흘리게 벌거숭이의 남루한 옷차림, 전후 가난한 속에서 엄마의 빈젖을 먹으며 엄마는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나가시고 아마 혼자 남아있는 58년 개띠 아이들은 자그마한 툇머리에서 울다 잠들어 버리고 배고프면 또 일어나 울고 하던 아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청계천의 이 그림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 청계천이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을 해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는 서울의 명소가 된 그곳에서 58년 개띠들이 엄마들은 아마 빨래를 찬물에 맨손으로 짜고 뭐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서 빨래를 하셨던 몹시도 거친 세월이 넘나들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가난과 시집살이로 한을 품고 아마도 방망이로 그 소름을 막 두들겨 팼을지도 모르는 고난과 시름의 빨래터였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은 베이비 부모들, 어느새 노인이란 이름으로 이 사회에서 그냥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슬프기도 하고 그걸 자연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인정하기 싫은 나이지 않습니까? 4.19의 민심에서 밀려난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께서 하야하고 4.19 혁명이 7일째 되던 4월 26일 공식적으로 너는 하야하겠다고 합니다. 동시에 부패했던 자유당 정권도 붕괴되고 민주당 주도 새 정부가 허정을 선두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치적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오늘날 58년 개띠들이 과거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했던 분들이라고 말들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굵직한 사건들이 온 나라에 퍼질 때 유아 시절을 보낸 그들이 이제는 노인 세대로 접어든다는 신축년 한 해이기도 하죠. 베이비 부모들의 인구가 국내 인구 약 15% 정도 된다 하니까 대단하기도 하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58년 개띠들을 베이비 부모의 선두주자로 회자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8년 개띠들이 유년 시절을 사회적인 풍경과 그때 국민들이 겪어냈던 애환, 가슴 아픈 풋풋한 이야기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비비인들 감사합니다. 네.